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주차 2차시 수업입니다. 1차시는 아마 대면 수업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7주차, 그죠? 2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1차시는, 그죠? 1차시는 대면 수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동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뭡니까? 현재는 지금 대면이라 되어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그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만약에 지금이 2차시고 그죠? 만약 1차시가 동영상으로 바뀐다면은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조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6차시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도연의 여러 가지 시들을 우리가 감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들을 어떤 사물을 이용해서 그죠? 시를 만들었는데 아마 1차시 수업 때 그 우리가 시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시 중에서 좋은 시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선정해서 그 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토론하고 또는 엽서도 만들어 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시 수업은 이제, 그죠? 그 뒤를 이어서 안도연의 시모음을 이어서 이제 수업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 연어에 대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연어.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짧은 글 한 편을 낚시 전문 잡지에 기고한 적이 있다. 낚시 전문 잡지에 기고한 적이 있다. 남대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하천의 연어 회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앞장서서 연어 보호 운동이라도 펼쳐보자는 글이다. 이 잡지가 서점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예기치 않은 독자들의 항의 전화를 배통받아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작품에서 처음에 보시면 그죠? 연어라는 작품인데 우리가 연어는 주로 그죠? 바다를 이렇게 한 70% 정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강물에 와서 그죠? 대를 잇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이제 곡인데 한 70%가 바다고 그죠? 한 30%가 강물인데 이제 강물 냄새가 난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 자세한 이야기는 그죠? 이야기는 또 뒷면 14페이지에 그죠? 또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라고 시작해서 맨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 지금 작품을 올려놓은 적 있죠.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맨 나중에 보시면 또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라는 말에서 그죠? 앞에부터 시작해서 그 설명을 뭡니까? 쭉 다 달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라는 의미로 그죠? 맨 첫과 맨 나중에 같은 이렇게 문구를 이어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요 문장은 그죠? 뭡니까? 소설 작품이라기보다는 뭔가 그죠? 잡지 어떤 기사 같은 느낌 들죠?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짧은 글 한 편을 낚시 전문 잡지에 기고한 적이 있다. 남대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남대천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그죠? 강원도 양양에 있는 이제 그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 검색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도시에 그죠? 여러 가지 지도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비롯한 우리나라 하천 회기율, 연어 회기율이라면 뭡니까? 연어를 처음에 그죠? 방출합니다. 그죠? 방출해서 여기서 100마리를 방출했다. 그러면 도로는 뭡니까? 개체수가 뭐 10마리다. 그러면 연어 회기율이 10%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어 회기율이라는 것은 연어를 여러분들 한번 지자체마다 그죠? 강물을 살리기 위해서 강에서 뭡니까? 연어 새끼 같은 걸 이렇게 방출합니다. 그죠? 방출했는데 이 방출한 데 대해서 그죠? 연어가 다시 이 고향으로 그죠? 도로는 연어는 도대체 몇 마리냐? 그것이 그죠? 연어 회기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가 그죠? 먼 바다를 건너서 그죠? 먼 바다를 뭡니까?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그죠? 원래 그 보냈던 곳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뭐 곰이라든지 물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그죠? 연어들이 많이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제 그죠? 연어가 돌아올 수 있는 회귀율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보시면은 연어가 얼마나 그죠? 처음에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어려운지를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낚시꾼들이 앞장서서 연어 보호 운동이라도 펼쳐보자는 글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도 있죠. 낚시 전문 잡지니까 아무래도 그죠. 낚시꾼들이 주로 보는 잡지가 되겠죠. 그래서 낚시꾼들에 의해서 펼쳐진 운동이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잡지가 서점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예기치 않은 독자들의 항의 전화를 몇 통 받아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의 전화라는 것은 아마 요 강물 냄새라는 그죠? 여기에 대한 제목에서 그죠?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강물 냄새가 난다부터 해서 연어 회귀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그죠?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남대천이라는 것은 그죠? 여러분들 지도 검색해주면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대화실산에서 시작해서 대화실산이 어디쯤인지 그죠? 한번 이렇게 전에 한번 검색하는 거 여러분 알려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쭉 검색해 보시면 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우리 낙동강은 그죠? 저 경북에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남해로 흐르는 강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큰 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강들이 뭡니까? 흐르는 종착점을 이렇게 보시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동해로 흐르는 강이고 길이는 뭡니까? 32.86km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낙동강, 뭐 대동강 이런 거 우리 살봤죠, 그죠? 거기보다 조금 짧은 강입니다. 그 다음에 연어 회귀율은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인 오척크와 사할린 해역, 그죠? 그러니까 연어 회귀율은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인 오척크야 사할린 해역을 지나서, 그죠? 처음 뭡니까? 연어가 다시 올라오는, 몇 마리 올라오는 데 대해서 회귀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이라는 것은 오척크 해하고 사할린 해역이다. 이 지도가 나올 텐데 잠시만 저 지도가 나중에 그죠? 연어가 이렇게 다니는 길목을 제가 지도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죠? 오척해하고 사할린 해역을 지나서 원래 태어난 곳으로 그죠? 돌아오는 어떤 회귀율이 돌아오는 개수가 회귀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어 회귀율 하는 뭡니까? 고기들이 그죠? 고기들이 보면은 첨연어라고 있습니다. 첨연어. 그 다음에 심화연어라고 있어요. 심화연어는 우리가 알리는데 송어 있죠, 송어. 이 송어를 우리가 심화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첨연어, 심화연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어의 이제 종류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연어의 종류도 한번 그죠, 여러분들 그죠?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죠? 그 연어의 종류가 이제 도대체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인터넷 조사를 해서 이제 해보시면 그 연어의 이제 종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알고 있는 거죠. 연어이라면 그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첨연어, 심화연어, 뭐 송어 이 정도인데 그죠? 그 위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 내게 전화를 한 사람은 환경운동가입니다. 그죠? 환경운동가라고 자신을 먼저 밝혔다. 그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들의 이기심이 무엇보다 문제라고 했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들의 이기심이 무엇보다도 문제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분히 격정적이었으나 그가 보기 드물게 진지한 사람이어서 나는 겸허하게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연어 낚시를 즐기기 위하여라는 내 글의 제목을 터지잡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나를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단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아마 그는 화장실에 쭈그리 앉아,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 내 글이 실린 잡지의 목차만 훑어보지 않았나 싶다. 그냥 이건 뭡니까? 대충 읽었다는 뭡니까? 대충 읽었다는 뭡니까? 대충 읽었다는 의미의 그죠? 표현이죠. 화장실에 여러분들 쭈그려 앉아서 뭐 책을 본 적 있습니까? 뭐 화장실에 앉아서 주로 글을 보거나 책을 볼 때는 그죠? 짧은 시간이니까 꼼꼼하게 그죠? 뭐 전공도서 보듯이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대충 여러분들 뭐 핸드폰 보더라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기사를 읽으면 뭐가 됩니까? 제목만 설렁설렁 이렇게 보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쭈그려 앉았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여러분들 세대하고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를 보면 그죠? 화장실에 앉아 쭈그려 앉아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죠. 이 소재를 화장실이라는 그죠? 소재를 사용해서 대충 읽었다는 그런 의미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세히 보지 않고 그죠? 대충 그달기식으로 읽는 표현을 뭐 화장실 위에 다른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죠?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죠? 이 글들을 또 이렇게 또 다른 글을 적을 때 또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글 전체를 읽지 않고 어떻게 제목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사람들이란 성급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사람들이란 성급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죠? 자,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리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내게 전화를 한 사람은 환경운동가라고 자신을 먼저 밝혔다. 그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들의 이기심이 무엇보다 문제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분히 격정적이었으나 그가 보기 드물게 진지한 사람이어서 나는 겸허하게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연어 낚시를 즐기기 위하여 라는 내 글의 제목을 트윗하는 것이었다. 자, 이게 뭡니까? 성급함이죠. 연어 낚시를 즐기기 위하여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연어를 뭡니까? 그냥 무조건 잡아서 그죠? 그러면 뭐 해물 그 뭡니까? 연어를 그냥 잡아서 그죠? 요리해 먹는 그런 식의 어떤 얕은 어떤 글로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근데 우리가 안도현이 생각하는 거죠. 이야기는 뭡니까? 연어 낚시를 즐기기 위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의 뭡니까? 낚시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너무 처음부터 딱딱하게 시작하면 그죠? 처음부터 안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독자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생기기, 그죠? 연애를 낚시기 위해서, 즐기기 위하여인데, 환경운동가는, 그죠? 이 환경을 갖다가 파괴하는 어떤 행위다, 라고 생각해서, 그죠? 자기 말만 하고 툭 전화를 끌어버린 형태가 지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안도현이 이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어째 화장실에 앉아서 쭈그리 앉아서 읽는 글 정도로 내 잡지의 목차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 내용은 보지도 않고 왜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하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 보시면 뭐 기레기 한다 아닙니까? 그죠? 기사들이 뭡니까? 이 제목을 뭡니까? 좀 내용과 다르게끔 이렇게 오해하게끔 많이 하죠. 그런 것들 저는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겠다는 거죠. 독자들로부터 어떤 게 흥미를 끌게 해서 자기 기사 내용을 그죠? 많이 보게끔 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사람들이란 성급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는 지금 자기의 연애라는 거죠. 그 제목에 대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은 자, 환경운동가라고 이제 우리 환경운동가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가라면 이 유명한 단체들이 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린피스는 아마 그 원자 그죠? 발전해서 원자 그 발전해서 그죠? 그 바다 오염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단체죠. 그다음에 지구의 벗이라는 단체가 있고 월드와치, 환경운동연합하고 많이 들어봤죠. 녹색 소비연합도 많이 들어봤죠. 녹색연합 등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을 어떤 대표하는 환경을 살리자라는 취지로 그죠 모여있는 집단들이 환경운동가인데 그린피스 지구의 벗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린피스는 전 지구적으로 그죠 이렇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이제 환경단체고 우리나라 보시면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합, 녹색연합에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그 단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죠 그냥 이름만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 단체에 대해서 그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 뭡니까? 개인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연어 종류 조사, 환경단체, 그린피스, 지구의벗 이것들이 그죠? 도대체 뭘 하는 환경단체인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이제 그죠? 자연 생태계를 그죠? 파괴하는 인간들의 이기심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있는가 한번 이거는 그죠? 나중에 이제 조별 토론 좀 해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조별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이 있죠, 그죠? 자연 생태를 파괴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로 뭐 아파트나 그죠? 건물을 지을 때 많이 발생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산이 이렇게 이 통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 뭡니까? 아파트 같은 걸 이렇게 그죠? 지어버리는 거죠. 지어버리면서 이 생태계들이 뭐가 됩니까? 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을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림으로 뭡니까? 어떤 생태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생태계들은 그죠? 항상 여기 상과 상계를 이렇게 연결을 지나가면서 생활했는데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뭡니까? 물건들이 생기면서 거기 이제 파괴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세우면서 그 생태를 복원하는 장치를 이래서 그죠? 해놓으면은 관계없는데 그죠? 막 그런 거는 뭐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그죠? 돈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배척해 버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이제 이심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도시를 이루다 보면 자연 생태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결국은 인간이 피해보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죠. 구체적으로 조별 토론을 함으로써 어떤 몇 가지의 조별로 결론을 도착하면 그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입니다. 자,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5페이지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제만 또 읽으니까 또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부터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17 해서 18페이지까지 한번 그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어 읽기 시작 위해서는 그죠? 성우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그죠? 잘 글을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은 위에 쓴 첫 문장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연어한테서 강물 냄새가 난다는 표현은 엉터리라고 했다. 연어가 강에서 보내는 시간은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므로 생태학적 사실과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연어라는 말 속에는 바다 냄새가 난다 라고 써야 옳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꽤 그럴듯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끝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다시 한번 쓰고 싶었다. 독자들의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목도 미리 단순하게 연어라고 붙여두었다. 나는 연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어 백과사전과 어류도감을 먼저 뒤지기 시작했다. 연어는 매년 단풍이 곱게 물드는 9월에서 11월 사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모천 회기성 어류의 하나라는 것. 자갈이 깔리고 물살이 약간 있는 여울에 직경 1m, 깊이 50cm 안팎의 산란터를 만들어 앵두빛 알을 낳는다는 것.
그 아래 숫자가 대략 2,000개에서 3,000개쯤 된다는 것. 자갈틈에서 수정된 연어가 부화되기까지는 2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때 물의 온도는 섭씨 7, 8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 나는 연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지만 단 한 줄의 글도 쓸 수가 없었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지식이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우연하게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보잉 747 여객기가 물속에 잠겨있는 좀 슬픈 사진이다. 자, 잘 들으시죠, 그죠? 훨씬 음악을 이렇게 깔아서, 그죠? 이야기를 하니까 집중도가 좀 더 떨어진 게 집중도가 좀 더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제 목소리는 별로죠. 그래서 저는 막 어쩔 수 없이 읽는데 한 번씩 이렇게, 그죠? 아마 성우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또 목소리도, 그죠? 좀 듣고 싶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한 기분을, 그죠? 녹화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또는 음악을 깔아도 좋고 그냥 해도 좋습니다. 그죠? 가져와가지고 한번, 그죠? 읽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간 그 영어 이제 책 읽는 음악 배경을 해서, 그죠? 책 읽는 시간도 한번 다음에 가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별로 좋은 목소리 아니지만, 그죠? 또 여러분과 같이 읽어가는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위에 쓴 첫 문장에 문제가 있다고 잘 고른다. 첫 문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죠? 뭐 그거죠. 연어는, 그죠? 바다에서 오래 있는데 왜 바다 냄새가 난다지 않고 강물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그는 연어한테서 강물 냄새가 난다는 표현은 엉터리라고 했다. 연어가 강가에서 보내는 시간은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즉 하면 10%가 뭡니까? 강이고 90%가, 그죠? 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으로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연어라는 말 속에는 바다 냄새가 난다라고 써야 옳다는 것도 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저자는 뭡니까? 하지만 우리 안도현 저자는 뭡니까? 이것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게 아니죠. 그죠? 생태학적 관점이 아닌 뭐가 됩니까? 좀 상상력을 좀 표현해서, 그죠? 좀 다른 어떤 관점으로 좀 뭡니까? 그 연어가 뭡니까? 가장 힘들어하고, 그죠? 또 가장 뭡니까?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어떤 찰나, 그죠? 하이라이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준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바다보다는 훨씬 강물 쪽에서 훨씬 더 많은 뭡니까? 클라이막스 같은 뭡니까? 즉 대를 이으면서, 그죠? 죽는 그런 아주 뭡니까? 절정적인 현상이 뭡니까? 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어라는 말 중에는, 그죠? 강물 냄새 난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끝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끝에 있다는 사실, 이제 끝이 바로 뭡니까? 강에서 일어나는 거죠. 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그죠? 다뤄봅니까? 독자들을 뭡니까? 뭐라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생태학에 대하죠. 이제 생태학의 이제 의미, 이런 의미 좀 말은 잘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물과 생태학에서 이제 생물만 따진가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 그죠? 생태학입니다. 이제 생물학의 한 분야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생태학 그러면 생물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생물과 환경을 같이 생각하는 학문을 생태학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생태학은 19세기 후반에 자연과학으로부터,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면, 그죠? 여러분들 그죠?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다 포함하죠. 이 자연과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으며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1866년 독일의 과학자 에른스트 하인리히 헤켈로부터, 그죠? 처음 제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들이, 그죠? 여러분들도 뭡니까? 이 좋은 언어가 있으면 먼저 시작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언어를 하나 만들면, 그죠? 그 언어를 만든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름들이 이렇게
논문이나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헥켈이라는 사람도 그죠? 뭐 생태학이라는 거를 처음 사용해서 논문을 적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함을 인식해서 계속 인지되면서 이 헥켈이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로 제한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러한 뭡니까? 용어라든지 의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새로 발견해서 적으면은 여러분들 이름이 그죠?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은 그러한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그죠? 전공하는 분야에서 뭔가 그죠?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용어, 새로운 또 뭡니까? 어떤 뭐 정의, 개념들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생태학은 생물과 지질학을 포함한 다학제 학문이다. 생태학은 인간과학이기도 하며 다양한 분야에 실용적으로 응용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걸 알고 있죠. 찰스 다윈의 그죠? 생태학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죠. 찰스 다윈 하면 여러분들이 진화론이 있죠. 그죠?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찰스 다윈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그죠? 진화론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한번 그죠? 찰스 다윈의 또 생태학의 뿌리에 대해서 그죠? 조사를 해서 어떤 뭡니까? 노트에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부는 그죠? 연어라는 책 한 권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 연어로부터 지금 우리가 그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슬로우 리딩의 의미가 뭡니까? 이래서 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슬로우 리딩이라는 문학 작품을 주제로 해서 그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다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수학이 될 수도 있고 물리가 될 수도 있고 화학이 될 수도 있고 생물 이렇게 그죠. 뒤에 가면 이제 생화학에서 이제 전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물리적인 어떤 용어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또 그 용어들을 또 접함으로써 그죠. 지식을 좀 늘려가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그 용어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뭡니까? 우리 깊게 하지 않고 뭡니까? 어떤 교양적인 부분, 아주 개념적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죠? 여러분들이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프로젝트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죠? 우리가 부수적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조사해라, 살펴봐라는 것들 있죠. 그걸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노트에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노트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뭡니까? 한 권에, 여러분만의 노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노트를 이제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게 뭡니까?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할 때마다 자꾸 모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교양적인 지식이 쌓여서, 그죠? 삶을 더 뭡니까?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15페이지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고, 요 뒤에서부터는, 그죠? 이제 8주차는 시험이죠. 이제 9주차에는 여기서부터 16페이지부터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갔으니까 찬찬히 읽으면서 한번 조사해야 될 것도 한번 조사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1차치 수업에는 그죠?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시 같은 거, 안도현의 시 우리가 많이 했죠? 그 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시들이 좋은지를 그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시도 한번 낭송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마 7주차 다음 1차시 수업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7주차 1차시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안녕.